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피부명리 고급편 6월무토 고급편 상권 423페이지 6월무토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6월은 금방국을 형성하므로 직업 변동이 많고 안정찾기 어려운 삶이 될 수 있어서 간목과 병화가 유력해야 질명이 된다. 하루가 다르게 한랭해지므로 병화에 재금난조하고 생토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사화보다는 오화가 있는 것이 좋으며 만약 사화가 있을 때에는 유금과 격하고 시지에 있어야 하며 술토나 미토 중 한 글자가 있어야 더욱 좋다. 진토를 만나면 유진합으로 변하여 생재를 막아 가난하게 되며 축토 또한 금망하게 함으로 불미하다. 기우월, 신유월, 계유월은 흉하며 정유월이 제일 길하다. 을유월은 어빈이 많은 외조모나 증조모가 한많은 삶을 살았거나 또는 남편이나 자식이 불구자 될까 두렵다. 특히 간여지동 신유월은 매우 꺼리게 되는데 진상관격의 여명은 즉흥적이며 타인의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성격이 강하다. 또한 조모나 증조부 또는 외조부가 천한 삶이 엮기 쉽다. 기유월의 기토는 무토를 도기하여 유금을 왕성하게 하여 과부의 운명으로 끌고 가게 하며 결국에는 태산을 붕괴시키는 악연의 형제 동료를 만난 것과 같다. 계유월은 비 맞은 닭으로 병들어 알을 낳지 못하니 거두어들일 소득이 적은데 무게합으로 인한 재물망신, 배성망신을 당하게 된다. 병화가 있다 해도 간목이 없으면 화력이 지속되지 않으므로 부귀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유력한 간목이 있어서 생조하고 제토하여 무게합의 탐심을 제어해야 일생이 편안하다. 간목을 생하는 임수가 태양의 빛 반사를 이루어주면 수하상조의 금백수청 맑은 재물이 되므로 영화로운 인생이 된다. 무인일주로 태어난다면 병진시나 무오시를 만나면 금상첨화이다. 무진일주라면 유진합으로 홍염도화가 합함으로 득제도 못하면서 호색음란하여 화륙의 인연이 되기 쉬우며 무오일은 배성의 덕과 모친의 덕이 커서 성공할 수 있는 근기를 만든 것으로 갑인시를 만나면 더욱 길하다. 무신일은 문창 암록이라 할지라도 식상 혼잡에 고란쌀림으로 부부 인연이 바뀌기 쉽고 무능나태하며 정력 부족자로 가난하게 된다. 무술일주는 부부 합심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상으로 화국의 뿌리가 되어주므로 발복할 가능성이 많다. 무자일주라면 사랑하는 처와 한몸이 되어 좋을 수 있으나 자유파 규문살로 재물에 관련된 일에 장애가 발생하고 인수를 파극하므로 부모 덕과 배성의 덕이 기대이하이다. 남녀 누구나 가와만사성이 되어야 발복의 시작이 되는 것인데 가정 화목의 근간을 파극하는 배성이 된다면 부모덕이 없게 되므로 일찍 고향을 떠나는 명이 된다. 또한 인덕이 없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도 얻는 것이 적으며 웃음을 잃어가니 일사무성이 되어간다. 만약 이때 계수가 있다면 더욱 불미한 인생으로 일평생 내 집 한 칸 지니기 어렵다. 토금상관격은 중후하고 덕이 있으면서도 매사 비판적인 방골 기질의 야권 인사와 같은데 입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으면 관제 구설이 많으나 한 가지 좋은 점은 분해가 중요하다. 그러나 야가 빠진 잔머리꾼이 될 수 있으며 사기꾼도 많다. 정유월이거나 병화가 있으면 유능한 인재와 같으니 병정이 없으면 부부 해로가 어렵고 직업이 하찮은 경우가 많다. 임수는 무방하지만 계수는 없어야 하고 해수와
간목, 병화가 있어야 여유로운 인생이 된다. 김연연 계유월 무진일주가 은묘시를 만났다. 자, 여자 사주에서 연월주 묘이충이 되었는데 내 일지가 나를 포기하고 유진합을 하여서 묘이충을 풀어주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는 유진합은 부부지합이기 때문에 부부지합을 탐해서 묘유충을 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금기와 목기를 중간에서 통관하는 원 자체는 이 을목에 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무진일주로서 지인 중에 계수와 을목이 둘 다 투관을 하게 되니 이 을목에 종하는 그러한 상태로 수, 목, 운이 길한 사주이다. 연월주 천극지충을 일주에서 충중봉합으로 해소시켰다. 월주와 천합지합으로 시상정관을 보호하는 명식이다. 무토는 양천간으로 통관처가 없을 때는 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유진합이 진합이며 일지에서 계수와 을목이 투출되었고 종합을론 신강약이 형성이 되어 가종색격을 이루니 계수가 용신이다. 이러한 명식을 극설교집사주로 볼 수도 있으나 월주하의 천합지합으로 계수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계수를 극하는 기토가 있어서 가종을 못 이룰 듯하지만 기토는 기묘로 왔고 묘중 을목이 투출되어 기토를 제어하니 무력하여 계수를 극할 수 없으므로 가종격이 성립된다. 만약 이 사주가 종하지 않았다면 가을에 태어난 무토에게 병화와 간목이 없고 극신약함으로 거두어들일 열매가 쭉정이 뿐이며 의례대운 사망하는 명식에 해당이 된다. 유진합이 풀리면 묘유충이 발생하여 부부해로의 힘든 명식으로 득자이별이며 관제구설에 재난풍파를 당하게 된다. 6월 계수이니 금백수청 맑은 물을 먹고 자란 을목이지만 태양이 없으니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한다. 그러므로 직장생활과 남편에게는 큰 비전이 없다. 비록 모성애가 강하고 세심한 여인의 덕성을 갖추었지만 온화한 삶을 살지 못하며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수고비가 적은 인생을 사는 삶이다. 그러나 시간 을목이 유력하여 개수정제의 맑은 재물이므로 직업인으로 생각이 건전하고 직장이 올바른 미모의 여인이다. 청수를 먹고 자라는 관성인지 탁수를 먹고 사는 관성인지에 따라 재물과 직업의 혼탁함을 구별해야 하는데 탁수를 먹고 자란 먹기라면 그 직업은 혼탁하게 되어 융업 화류계로 변하게 된다. 묘중을목과 결혼 후 이별하며 시간을목과 재혼하는 형상이지만 결혼을 안하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당주는 첫사랑 실패한 후 교사가 되어 독신으로 살아간다. 식상은 자식궁으로 아이들이 되는데 유진합으로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리키며 살게 되었다. 을유년 을유월 무자일주가 정사시를 만났다. 무토일간의 무자일주로서 정신이 순일하지가 않다. 자중계수에 암압되어서 더욱더 그러하고 두 개의 유금이 자행을 하면서 연월주 두 개의 을목이 복음 잡초가 되어서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새끼줄 꼬이듯이 꼬인 을목이 남편의 덕이 이미 죽어버렸다. 왜냐하면 이 유금 절지에 와가지고 혼이 공중에 떠버려서 남편 노릇 할 수 없는 남편이다. 더구나 이 일지자수의 병지가 되다 보니
이 완전한 병이 들어서 죽어서 혼이호공에 떠버린 것과 같다. 이 무토는 오로지 사중병화에 의지하고 사중무토에 의지하고 정화에 의지하기 때문에 성격은 바르다 그래요. 정인에 의지하기 때문에 성격은 바른 사람이지만 이 두 개의 유금 자식들이 잘난 척 꼴값만 떠는 자식들 딸이 될 터인데 이 부분이 매우 문제가 너무너무 지금 현재 심각하다. 더구나 자유파 규문살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일평생 자식 걱정, 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팔자가 되는데 그것은 자유파 규문살로 인함이고 또한 두 개의 을목 이 부분은 이렇게 꼬여서 남편 노릇도 못하는 남편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일평생 직업과 남편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살아가는 완전한 이 사주도 무속인 사주이다 그래요. 그래서 조상줄이 이미 하천한 조상의 집안이다. 유금 바이틈에 뚫어 앉아서 정화 촛불을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상이니 조상이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죄의 그 업장이 후대에까지 물려온 그러한 형상이다. 지인상관이 자행을 하니 산성체질로 자궁질병과 척추디스크, 간 관련 질병이 발생하며 신경이 너무나 예민하고 남편이 흉사를 당하거나 남편 신상 이변수가 있게 된다. 어빈살의 두 개의 을목은 서로 간의 복음 잡초이며 자수의 수목운결이므로 성장을 멈추었다. 남편이 박수무당이 되거나 본인이 신불기도를 하고 신부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 가족 간의 흉사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유유가 자영하며 묘목을 불러와 정관이 되어주니 불행 중 다행이고 정사시를 만나 상관에 제어함으로 길하다. 그러나 사화는 수시로 금국을 이루고 일지는 수국을 이루므로 외아내빈일 뿐이다. 여명은 식상이 맑아야 하며 관성이 유력해야 남편과 자식복이 있게 되는데 당주는 재난을 만드는 일지이므로 남편과 자식덕이 없고 남의 자식 키워보는 후처명으로 백부난군이나 신체의 결함이 있거나 자식 달린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 풍파를 덜 당한다 그래요. 식상 유객살은 어두운 살성으로 신병, 신의 고난 풍파의 상징이다. 이 유객살은 화학의 쌀, 전을 유객살이다 그래요. 그리고 무토의 유금은 사지이고 이제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사지를 지나서 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유금월은 무토는 죽는 것이다. 근데 이 유금이 12지 신살로 보면 이것을 유객살이다. 6가지 안 좋은 액살이 갖다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 신금에 역마살, 유객살이 되는데 신금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 번다고 정신없이 뛰어서 이제는 병든 몸이 되어서 사지에 들어가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유객살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많이 힘이 들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그 역마지사를 지나서 사지에 들어가는 유객살. 그래서 6가지의 질병, 6가지 안 좋은 살성들이 수시로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 신병신의 고난 풍파의 상징으로 유객살이라 그런다. 또한 이 유객살은 무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업장소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아들은 낳을 수 없고 딸은 낳을 수 있지만 몇 번의 유산을 겪고 자식이 양호하지 못하다. 또한 을유가 복음 잡초가 되어서 자영하고 있으므로 직업이 하천할 것을 상징하며 몇 번을 재혼을 해도 길선한 남편을 못 만나며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장애가 많다. 특히 식상 유객살은
자신의 나타남 인생 무대가 유객살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무대가 밝고 화려한 것은 좋지만은 이것이 귀신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많다. 유금 한 글자만 있었으면 상관이 없으나 두 글자가 자행을 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유방암, 자궁암, 간암 이것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래요. 식상 유객살이 자행이 되니 집안에 도둑이 잘 늘고 어떠한 머리를 써보더라도 수시로 장애가 발생하며 일지와 파살, 규문이 되므로 하천하게 된다. 또한 일생 대운의 도움이 없으므로 항상 자신감이 없고 극무력한 인생으로 모친을 모시고 살아가니 더욱 힘든 발자이다. 당주는 정대운 결혼하고 37세 무자 대운까지는 그런대로 보내게 되었으나 38세 기축대운은 최악의 대운으로 사유축 삼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나마 인수 노릇도 못한다. 기축대운에. 사유축 삼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재물까지도 자축합으로 갖다 변질이 돼버리고 이 사유축 삼합의 금기의 그 힘으로 목기를 잘라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최악의 운으로 산정분기와 금국이 되며 자축합으로 묶이고 불러온 묘목이 전실되므로 단 한 가지도 되는 일이 없으니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 무력한 남편은 도망가 버렸다 그래요. 근데 아마 이 을목의 축토절간이 왔기 때문에 기축 여기에서 아마 절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요. 이 부분은. 그래서 도망가 버렸다. 딸만 둘을 낳아놓고 도망가 버렸다 그래요. 이 남편이. 그래서 당주는 남편을 따라다니며 배운 도배 기술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으나 생활은 더욱더 궁핍해졌고 생산 현장을 찾아 일하며 방황하지만 어미 속살 뜯어먹고 사는 우렁이 같은 허영에 찌든 딸년들을 만난 것도 사주의 암시력이니 어찌할 수가 없다. 전생 악연이 현세까지 연결된 최악의 인연으로 당주가 짊어져야 할 피할 수 없는 업인인 것이다. 당주는 결혼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수녀나 여성 무속인이 되었다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속인 암자 보살이 되는 것이 각본이다. 왜냐하면 비명행사한 외조모가 무속인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속인 신명이 여기에서 접신을 해오게 된다 그래요. 자, 오늘은 6월 무토 427페이지까지 했고 내일은 수월 무토를 공부하시자고요. 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